마지막에 그 시험을 그렇게 한 장을 못 푸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진짜 다 풀어서 다 맞았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심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럼 다음에 그 결과 안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진짜 국사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요. 그러니까 군신학계 이자경 9만 2천 원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고려 시대가 처음에는 이제 지방 호족들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호족이 무너지면서 이제 중앙 정부, 중앙 집중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다른 귀족층이에요. 새로운 그 귀족 계층이 생기면서 그 귀족 계층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왕하고 이제 혼인을 하고 또 권력을 잡게 돼요. 그 권력을 잡은 거의 정점이 이자경이에요. 이자경이 자기 딸도 왕이랑 결혼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을 자기가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손자한테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내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자경이 그 왕을 자기 집으로 응호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왕이 버금가는 권력을 갖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벌써 이게 권력이 차올라서 주무를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금나라하고 수교를 하고 금나라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자경을 제거를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고서 일어난 게 그 서경천도로 치는 그 요청인가 그 난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귀족 계층이 무너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인기들이 다 문신이거든요. 이 문신에 대한 반발로 문신 정권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고려 역사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런 이런 역사적인 흐름, 앞뒤 전후 관계, 그래서 그게 이 사건이 다음 그 역사적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연표로 이렇게 쭉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기 나름대로 연표로 만들어서 쫙 만들고 거기에 사건이 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자겸의 난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지닌 특성과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게 딱 내 걸로 만들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기억이 오래 가겠죠. 기억도 오래가고 그건 내 실력이고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기출문제나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 게 있을 거거든요. 잘 묻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자겸의 아니 이들의 이 문신들, 이 문신 특권 계층의 정권과 이 무신 정권의 특성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대부거든요. 이 사대부 다음에 조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대부의 특성과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봐야 되겠다. 이것까지도 생각이 되면은 이 학생이 덜 불안해져요. 그게 정말 최상위권을 찍는 룸앤 에이전트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랑도 비슷한가요? 수학에서 그 도형 문제 이렇게 도형 이렇게 각이나 비례식이나 이런 거를 혼자 막 유추해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도형을 갖고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연습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같은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거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몰입 공부의 마음이에요. 이 성공수단 공부와 몰입 공부는 사실은 그 근본은 같아요. 내가 공부해서 뭘 얻을 것이냐예요. 나의 호기심을 채울 건가 아니면 밖에 인정을 받을 건가 내 내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할 건가 아니면 그걸 외부에서 얻을 건가.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공부에 대해서 보면 호기심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군신관계 이자경 뭐 9만 2천 원 했을 때 그냥 그걸 외우는 걸로 끝났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게 어떤 영향을 줬지 그런 게 내 스스로 좀 궁금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런 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줬어요. 그럼 그 학생 그걸 일단 받아들여서 내가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해답지에 있는 방법 학교 선생님이 푸신 방법 정승재 선생님이 푸신 방법 이렇게 다 해놓고 비교하고 또 색깔 다른 종이에 해서 다 예쁘게 정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어떤 점에서 다르지? 그 질문이 스스로 없이 정승재 선생님이 맞아요. 그럼요. 정승재 선생님은 이 정답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그런 행동은 그런 방법은 보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없을 거면 이걸 하는 게 이 학생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모든 공부를 그렇게 다각도로 접근을 하면서 조금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재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처음에 뭐라고 진단을 했는가 하면은 수학적인 사고 없이 무턱대고 덤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냥 무턱대고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어떨지 한 발 떨어져서 이 문제는 뭐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덤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학생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 선생님이 다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학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래야 되는데 다각도로 보는 훈련을 해더라도 스스로 그게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되지? 다른 이제 그거 떠나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과제하듯이 임무 수행하듯이 이 사람은 이렇게 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네? 그것만 알아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돌을 이것도 모으고 이것도 모으고 이것도 모으고 이것도 모았어.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엮어야지 뭔가 이렇게 목걸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그 엮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는 뭐고 이 방법이 왜 더 효율적이고 왜 이 방법이 더 점수를 받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내 방법이 맞았네? 뭐 역시 난 잘해? 뭐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풀어가는 그런 마음이 되려면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일단은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받아서 칭찬을 받고 싶고 자기가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고 그 마음이 앞서니까 자꾸 정답, 옳은 방법 이것만 찾거든요.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그렇게 정답만 찾는 마음 가지고는 잘 볼 수가 없어요. 평가원에서 계속 얘기해요. 수능은 사고력을 보는 시험이다.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문제가 계속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 풀이 과정 외워도 못 풀어요, 수능에서. 될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은 그것도 거의 외우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를 만들어야 더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학생이 조금 그 불안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엄마한테 계속 뭐라 그래요? 자기 실력 없다 그러죠. 네. 왜 실력이 없다 그러겠어요? 본인의 부족한 거를 본인이 아는 걸까요? 뭔가 자기도 자기가 실력이 짱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 방송 보면서 이 학생 와, 쟤 진짜 실력자인데 공부에 있어 실력자인데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야,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열심히 한다. 그쵸. 정승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네가 이 문제하고 사생결단을 내야 된다. 근데 얘가 그게 부족한 걸 딱 느끼신 거죠, 선생님도. 근데 사실 진짜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자기가 파고들어서 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 진짜 열심히 하는데 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절차와 과정이냐 아니면 이 내용을 다 네 걸로 만드는 부분이니 이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거든요. 또 노트 정리를 이 아트로 끝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로맨티스트가 시간 낭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이. 네, 근데 진짜로 전교 1등 찍는 로맨티스트는 아트로 끝내지 않아요. 거의 무슨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가 연구하듯이 해요. 근데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부 내용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이게 시험과 연관지어서 이 개념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빼곡하게 적고 각 단원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까지 딱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게 로맨 에이전트가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건 누군가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런 부분이 네가 부족하다. 얘한테 아마 이 학생한테 그렇게 하는 학생의 노트 딱 보여주고 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생각해 봤어? 그러면 진짜 이런 게 있어요?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도 자기는 항상 기본서를 들고 다닌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일단은 막 풀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유튜브에도 책에도 어디에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그 공부의 정석 같은 방법을 본인이 따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내 실력이 짱짱하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본인도 스스로 불안하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막 떨려서 걱정되고 막 배 아프고 해갖고 가서 이제 보건실 가서 약 먹고 하는 그런 멘붕 공부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 시험 볼 때마다 당황하고 떨고 시험 문제 그 제대로 안 읽고 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사실 달래려면은 누가 옆에서 무슨 말 해주고
이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은 항상 넌 자존감이 중요하고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이가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어머니가 잘하고 있다 그래도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뭔가 실력이 그만큼 아니라는 거.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생각을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이제 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주 마음이 푸근하신 분 같았는데 이 학생한테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확실한 솔루션을 딱 던져준다든지, 야, 이 학원 알아봤는데 여기가 최고래, 이렇게 해준다든지, 자, 네가 공부 이만큼 했지? 그러면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지?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먹혀요. 그래서 정신의 선생님하고 마지막 문제 다 풀고 다 맞았다 생각했을 때 그때 좀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심을 했는데 왜 막상 시험을 갔더니 시험지를 못 읽는 빠뜨리는 실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시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학생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자, 시험 보기 전에 이 학생이 물론 긴장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 다 했는데 진짜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생각도 했겠죠. 방송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네. 시험 문제가 술술 풀렸을까요? 아니면 막 막혔을까요? 술술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되네? 내가 이렇게 잘 푸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흥분이 됐겠죠. 좋았겠죠. 막 흥분되겠죠. 그런 시험 보면서 그런 기분을 얘가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동안에 불안했겠죠. 근데 이번에 막 흥분이 되죠. 빨리빨리 끝내고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죠. 네. 그렇게 생전 안 느껴보던 그 흥분을 느끼면서 네, 마지막 장을 놓쳤겠죠. 그런 건 좀 다르네요. 그 전에 전체 시험에서 9개 틀렸는데 그중에 5개가 수학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근데 사실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다 아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긴장해서 긴장인 못 봤죠. 거고 지금은 지금은 이 난생 처음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100점을 맞을 것 같다는 그 흥분의 도가니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그 5개 틀렸을 때도 걔가 얼마나 속으로 자책했겠어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표정도 안 바뀌고 안 나오는데 엄마한테 속상해하고 말지만 속으로 얼마나 자책을 했을지 막 좀 막 짠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도 하나 놓치고 문제 하나 놓치고 얘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고 자책스럽고 막. 참 이 학생은 찡찡거리는 모습도 참 너무 귀엽죠. 네. 네. 근데 이런 모든 일이 이제 이 학생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이제 겨우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그 초보의 마음이고 아기의 마음이에요. 이제 조금 더 그 실전을 많이 겪으면서 탄탄해져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 그 시험을 그렇게 한 장을 못 푸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진짜 다 풀어서 다 맞았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심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럼 다음에 그 결과 안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까요? 마음도 들고 항상 이제 그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얘를 짓누르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가 그 시험을 다 풀었는데 80점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장을 놓쳐서 80점이 나왔다. 저는 오히려 쟤한테는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최상의 결과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최상의 결과인 거예요. 얘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올라왔는데 얘가 다음번 시험에는 그만큼 실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안이 더더욱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본인이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준비한 게 다르다는 걸 느낄 텐데 시험 볼 때 얼마나 덜덜덜덜 떨겠어요. 그렇죠. 정승대 선생님이 준비해 준 거랑 나 혼자 준비한 거랑 그럼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장 못 보고 80점 나왔다는 게 쟤한테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정승대 선생님 방법도 참 나쁘지 않겠다,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지속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물음표가 생기네요. 네, 아니 거기서 주신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공부 방법들이 나쁜 거는 없어요. 다 좋은 방법 알려주셨어요. 저 1화에서 영어 한글로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배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2화에서 그 수학 소리내서 자기가 설명해보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3화에서 영어 단어 뉘앙스를 보고 이렇게 외우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
요번에 또 그 정승현 선생님이 여러 사람이 푼 각기 다르게 방식으로 푼 거를 비교해 보는 거, 그리고 또 12가지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알려주신 방법들이 다 너무 좋은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나한테 맞게 쓸 건지, 그리고 애가 그거를 어떻게 그 다음에 활용해 갈 건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는 굉장히 좋은 팁인데, 아이가 장기적으로 공부를 보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렇게 보면 조금 부분 팁이라 그럴까요? 조금 그런 그렇죠. 부분 팁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공부에 있어서 어떤 기본 축이에요. 탐구하는 자세인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와, 내가 이거를 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애와, 이거는 그냥 할 수 없이 해야지,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과, 공부 너무 어려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크죠. 그거.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팁을 줘도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지금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공부가 아니고 진짜 내가 이렇게 알아가고, 그래서 거기 실력을 쌓고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게 본인한테 즐거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푼 게 역시 맞았네, 역시 내가 똑똑해,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리고 또 딱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면 뿌듯함도 있고, 그러면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딱 예상을 했는데 그 문제가 딱 나왔어. 그 뿌듯함은 이루 말도 못하죠. 야, 내가 선생님 수준이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 준비할 때 더 열심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요. 그리고 공부라 그러면 이제 나는 딱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상위권 학생이고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면 할수록 그 공부 마음 지도가 조금 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하위권 학생한테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사실 상위권은 공부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아, 뭐 공부 지식만 알면 될 것 같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이것만 살짝 바꾸면 걔네들은 실력이 기본 깔려있기 때문에 확 오를 수 있죠. 그렇죠. 공부에도 기술도 있는 아이들이고 센스도 있는 아이들이고 하니까 정말 살짝만 팁을 줘도, 살짝만 이렇게 방향을 얘기해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